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선언 관련해서 여당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자,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모든 예.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탈당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귀국기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벌써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내에서는 뭐 벌써부터 이제 탈당 또는 제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아예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기자회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건 이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고 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제 자진 탈당이었는데 그 자진 탈당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탈당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반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언론이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 또 당 안팎에서 분출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네. 어떤 해명을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국해서 추가 입장 발표를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혹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본인은 그동안에 이 며칠 사이에 제기되어 있던 그런 의혹들이나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쩌면은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 안팎에서 탈당 요구, 정계 은퇴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정치적 진로 또는 정치 생명이 어떻게 보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일단은 검찰 수사 상황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 예. 거기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이 상황이, 이 일이 규명이 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정치적인 부분은 본인이 더 책임이 커지고,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사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조기 귀국 거기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응답을 하긴 한 건데 그리고 예. 탈당까지 했죠. 예. 일각에서는 지도부는 한숨을 돌렸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있던데 의원들 예. 중에서는 전수조사, 진실 고백 운동 이런 제안을 하는 의원도 있고요. 예. 근데 이미 사태가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져가고 있어서 지금 쭉 물어보신 거는 송영길 대표 개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 부분이 지금 거기서 뭐가 더 나올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본인이 이 사태 이후에 작성했다고 한 노트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노트가 언론을 통해서 입수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기반인 이 도덕적 명분을 흔들어 놓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의 2기 민주정부 또는 3기 민주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기반까지 이렇게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민주당은 거의 존립의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 민주당판 천하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송영길 대표 개인의 정치적 진로나 이런 거하고는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예. 이 검찰 수사의 진행 방향이나 내용에 따라서 예.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을 넘어서서 예.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그 의원들에 대한 출당이나
탈당 요구 이런 것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검찰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한 분 한 분을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를 할 방침인 것 같고요. 근데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분들, 검찰 수사 사원에서, 현상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분들과 별개로 이정근 노트 또는 제3의 다른 인물의 노트라는 문건의 내용까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만약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까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은 민주당은 거의 존립의 위기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자백 또는 고백 이런 이야기들, 당 지도부 사퇴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고 상황이 더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자 바꿔서 저희 한미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 오늘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12년 만에 예.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인데 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해 볼 만한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기에 한미동맹의 그런 공조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는 북한이 거의 실전 배치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핵 공격을 노골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우리가 스스로 핵에서 자위 수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빠르게 좀 변하는 이어서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북한 핵을 제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합의 사항들이 도출될 걸 기대하고, 예를 들면은 나토식 핵 공유, 그러니까 핵 전력 자산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획이나 실행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공조하는 거,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 그런 정도의 그런 안보 보안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반도체라든지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이나 첨단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같은 이런 급변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서방 진영이 공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긴밀한 협력 관계 또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무기 지원 문제하고 대만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 쪽에서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두고 야당은 이거 자해 외교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저는 야당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나 이게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보다는 우리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유보적 입장에서 계속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미국이나 EU, 유럽 사회나 서방 진영들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나 탱크, 포탄 이런 각종 무기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책임이 있고 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안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 위협에 대해서도 그런 원론적 입장을 취해왔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전쟁 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종결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도 갈수록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 뿐인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자해 외교라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전 납득이 안 가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면은 도감청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우리가 협력해서 잘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한미 동맹을 좀 멀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본도 우리 자유 진영의 중요한 협력 우방인데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다른 상황은 또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건 철저하게 중국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중국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저는 그 자해 외교고 자해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이야기 좀 짚어보죠. 예. 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가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 태용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에 관한 일이니까 직접적으로 뭐 징계 여부 또는 수위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그 설화가 있을 때마다 비판을 했는데 비판하면은 이제 그분 이제 그 반성하고 또 사과하고 이랬는데 그 뒤에 또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니까 이제는 징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예.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가 김기현 현 대표도 본인에게 전당대회 때 도움을 요청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가 됐던데 이 당 지도부에서는 정광훈 목사 끊어내기 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나온 정광훈 목사 이런 발언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첫째는 우리 당과 정광훈 목사 또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책임지고 있는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이 당과 정치 조직과의 관계가 선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파 진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관계지만은 또 선거 때 그 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우리 표를 잠식하는 그런 경쟁 관계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이런 박빙 승부처에서 그 당에서 후보를 내서 우리 표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냥 협력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경쟁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하고도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또 요구도 하지만은 서로 우리 당도 정광훈 목사님이나 당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에 말리지 않도록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쪽에서도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랑 같은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또 당을 같이 하는 분도 아닌데 당에 대해서 불필요한 간섭이나 또 불필요한 운동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